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방선거 전에는 마지막 시간이 있을 것 같은 덩치 매치. 예, 하필 오늘 휴일이라 널널합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안 하십니까? 네. 네네. 잔디입니다. 잔디. 잔디. 자, 헤어스타일이, 예, 강잔디예요, 강잔디. 강철로 만든 잔디 같은. 네, 요즘에 저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좀 더 세웠습니다. 촉각을. 이게, 초창기에 이런 개그를 쳤으면 제가 받지 않을 텐데, 네. 본부장님의 개그 스타일이 점점 제가 젖어들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 거죠, 이제. 같은 공장이죠. 네. 말도 안 되는 개그인데, 예. 네. 점점 개그의 눈높이가 낮아져가지고, 예. 저런 개그에도, 넘어가는 제가 한심합니다. 자, 쭉 해왔던 얘기인데, 사실, 이 선거, 과거의 선거,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보통 뭐, 열흘이나 일주일 전쯤 뭔가 이렇게 파란에 한 번씩 일곤 했었는데 말이죠. 변수들이 등장하고 네. 지지율 곡선이 한 번씩 꺾이거나 뭐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없어요, 그게. 네. 네. 가장 큰 건 정상회담. 네. 계속해서 또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고 모든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 정상회담이 되고 있거든요. 또 센토사 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게 또 네. 결정이 났죠. 또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뉴스가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월드컵 네. 참석을 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계속 뉴스가 쏟아지니까요. 이번 선거는 여당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 이 선거 구도가 오래전부터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약간의 출렁임이 있었지만 판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과거 선거에 비하자면 선거가 뭐 보통 본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 그때부터 뭔가 많이 출렁이는데. 네네. 예. 역전되기도 하고 뭐 곡선이 확 튀기도 하고 이번에는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없습니다. 없고요. 예. 제 배만 출렁거립니다. 배도 굉장히 크기에 비해서는 단단해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좀 살짝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슈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서울시장 선거부터 얘기해보자면 여기는 이제 단일화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두 후보와 지금 현직 시장과의 격차가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2배 이상인 건 거의 똑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2번, 3번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든 단일화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캐치프레이즈도 똑같아요. 네. 일부러 맞췄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고. 바꾸자 서울. 예. 네. 캐치프레이즈가 똑같은 경우는 처음 봤어요, 사실은. 네. 네. 2번, 3번 간에. 그러니까, 그리고 물밑에서 단일화 협상을 계속해왔다니까, 나중에 단일화 하더라도 캐치프레이즈를 바꾸지 않도록 서로 그 정도로 맞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네. 그전에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전에는 뭐, 당대당 연대 후보 단일화는 없다. 후보끼리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판세 워낙 안 좋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이제 뭐, 앉혀서 사퇴해라. 당대당 통합.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저는 좀 단일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메인 모임입니다. 구청장, 시의원. 네. 다 줄줄이, 한 100여 명 가까이 후보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만 서울에 25개고요. 그렇죠. 네. 혼자 만약에 후보가 없으면 각 당의 후보가 없으면 구청장 선거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줄투표를 하니까 보통.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여론조사 아니면 정책 결단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여론조사도 사실 방식에 합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자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안철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양자 대결, 박원순과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는 좀 앞서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예, 그 문제도 있고 네. 오늘 아니면 내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 좀 명분 쌓기 아니냐. 선거 패배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열린 자세로 뭔가 단일화에 나서려고 했었다. 이런 어떤 명분 쌓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결국 단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일화 하고 난 이후의 결과입니다.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근데 유권자들이 지지층들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과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이 결합이 되려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념적으로도 연결이 안 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비슷하지 않나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잘 못 느껴서 요즘. 그냥 퉁치면 안 됩니다. 네. 통째로 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단일화는 했는데 정작 유권자들은 결합이 안 된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이건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몽준 후보가 마지막에 지지 선언을 사퇴하더라도 철회하더라도 뭉칠 수 있었던 것은 반이해창 전선이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 후보의 지지층들이 반 박원순 전선으로 뭉칠 수 있냐. 그렇게 보기 좀 힘들어요. 이게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봤는데 원래 이제 지금 국면에서는 워낙 박원순 후보가 앞서 있기 때문에 김문수 안철수가 단일화됐을 때 1+1이 2가 아니라 한 3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봤더니 가상 대결에서도 1+1은 2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두 후보의 합 정도가 최대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물론 뭐 실제 이루어지면 극적으로 그 극적 효과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더 큰 거는 맞는 것 같고 여론조사로는 그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근데 이제 후보 자체 경쟁력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더 높다고 나오니까 예. 네. 다자구도로 치러지면 아마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득표를 더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효과가 있느냐를 보면은 이념적으로 그래도 중도 쪽에 이 안철수 후보가 더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 있는 경우에는 좀 시너지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쪽으로 더 와 있는 후보일수록 통합을 하게 되거나 단일화를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높다. 몸까지 그렇게 쓰실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시민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안에. 그러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데 제가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한 줄을 모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은. 언론 보도량도 적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서울시장에 출마했는지 모른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시장 통해서 삶을 바꾼 분들 시장 통이 꼭 아니더라도 이거 검색어 순위로 보면 뭐 경기도지사 선거가 제일 관심이 많고 이재명 남경필 이쪽이 많고 박원순 안철수 김문수 이쪽은 검색량 자체가 별로 높지 않은 화제가 안 되는 그런 그래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남북 혹은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피해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전인수 아닌가요? 아니 그분 다시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단일화의 가능성이 낮지만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이제는 후보들도 다른 선거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 서울시장 선거에 서울이 없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각도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선거운동 방식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선거 방식, 똑같은 공약을 보면 유권자들도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시큰둥해지는 것이죠. 사실 공약은 좀 차별화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바로 도장 찍겠다. 안철수 후보는 국철 지화. 이런 예를 들면 선명한 이슈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후보들에 대한 신뢰도 세력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높지 않다 보니까 단일 그런 어떤 캠페인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가장 우려할 사항은 15%를 못 넘는 겁니다. 주범입니다. 선거 비용 보전 때문에 그런 거죠. 15%를 못 넘는다면 김문수 후보는 그나마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의 조직. 막판에 그 조직이, 선거가, 특히 지방선거는 조직의 힘이 세다고 하니,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본인 개인의 인지도와 인기만 가지고 가야 되니까. 지난 대선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20.8%를 얻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18에서 20 정도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22.7%를 얻었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본인이 얻은 유승민 합치면 거의 30%인데 본인이 얻은 득표보다도 훨씬 밑돌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그래서 당선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누가 당선될지 지금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있지만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누가 또 2등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고. 그게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정계 개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두 인물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과연 정치 생명을 더 이어가느냐. 2위 하면 이어갈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다음 대선의 기반을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이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당선자도 중요하지만
이 세 후보의 결과도 중요하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1위 후보하고 거의 4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네. 설령 20% 내에서 2, 3위가 결정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화를 내시죠? 둘 다 정치적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다. 2, 3위 네. 그 근소한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위 후보하고 차이가 별로 없을 때.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건 또 국민들이 인식하고 벗어난 여의도식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의도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처구니 없는 개구에 제가 자꾸 넘어가서 제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주의해야겠구나. 네. 자, 어쨌든 단일화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만약에 단일화 된다면 그 깜짝 효과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보다는 단일 후보가 더 많이 얻을 수는 있다라는. 네.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네. 얼마만큼 있느냐의 얼마만큼 문제죠. 있느냐 문제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후보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후보가 한 사람으로 정해지거나 혹은 한 사람이 사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 네. 그게 누군지 간에. 자, 또 한 곳의 관심사가 민주당이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여론조사가 반드시 득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투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과거 지지난 지방선거 때는 완전히 달랐죠. 네. 네, 2010년. 예, 그때는 완전히 달랐는데 이번엔 아직 뭐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긴 하겠으나 민주당이 대부분의 그 광역단체에서 그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앞서가는데 제주만 네. 앞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또 상황이 어떻게 돼갑니까? 제주도는 이 5월 초 그리고 5월 하순 6월 지금 이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난 이후에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의 어떤 판세 흐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이 문대림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는 좋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 5월 중순경에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원희룡 역전됐죠. 후보 쪽으로 언더독 이펙트 네. 이 동정 여론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얻어맞는 거 봐라 이러면서. 예. 원희룡 후보가 앞서가는 결과였는데 이제 깜깜이 기간 직전에 나온 조사들을 보면은 상당히 접전하는 초접전 가장 접전하는 지역이 지금 제주 지역입니다. 지금은 다시 또 붙었습니까? 네, 약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뭐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해볼 만하다. 깻잎 차이다. 이런 어떤 평가들을 내고. 민주당에서 이 제주 지역의 지도부들이 많이 내려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층이 한 3분의 1 정도가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한테 갔습니다. 인물이 더 낫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이게 때문에. 막판의 관건은 뭐냐면 그 지지층들을 이탈한 세력들을 얼마나 설득해내낼 수 있냐. 이게 지금 제주 선거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사실 제주도는 제주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스스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돼서 스스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제주 같은 섬에서는 그런 인식이 그렇죠. 굉장히 그런데 제주도는 벨트 선거입니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2, 3일 안에도 판세가 바뀔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쉽게 예측할 수가 없고 2, 3일 동안 이번 주 주말을 거치면서 판세가 거의 결정이 되지 않을까.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확 좁히고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뒤집힐 수도 있고 모른다. 제주도가 삼다도거든요. 돌, 바람, 여자. 그리고 여자표를 잡고 막판 바람을 일으켜라.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밑도 끝도 없는. 여성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사람이 결국 이길 것이다? 그럼요. 네. 지금 그동안 이게 남자 중심의 선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근데 왜 여자 후보들이 하필 이번 선거에는 여성 유권자가 중요합니까? 여성 유권자들이 지금 제주에서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크게 차별되지 않는다면 누가 여성들에게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제주지사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막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78%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 태생이면서 또 여성분들이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또 그들을 배려하는 어떤 정책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람이고요. 그것을 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돌이거든요. 네. 묵묵히 돌처럼 할 수 있는 후보. 네. 어거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닙니까? 아니 선거 판세를 분석할 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 없는 분석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예. 아니 저는 무슨 근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삼다도니까. 네. 시간이 짧으니까요. 시간 짧으니까.
자, TK 지역은 많이 붙었다고 했는데 이제 공식선거가 되면서 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 구도로 보면 특히 이제 경북은 아무래도 이제 그 영남 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한데 이게 판단 유보층들이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는. 잘 모르겠다. 후보 지지를 선택하지 않은 층들은 대개는 비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 워낙 여당 쪽이 높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고 그분들이 막판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 보거든요. 이게 그 포인트 하나와 그 힘과 또 한 힘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을 때 TK가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둘 중 힘이 어떤 게 셀 거냐. 이게 이제 그 관전 포인트일 텐데요. 대구하고 경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는 막판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경북은 조금 더 자유한국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판단 유보층의 힘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쟁점은 그렇게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자. 그리고 지역 경제는 뭡니까?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자. 세력 교체론.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일당 독식을 한 당이 독점하다 보니까 경제 너무 안 좋지 않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밀려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인사 홀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서 TK 출신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 보수를 좀 다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읍소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TK에 그래도 대구 정도에서는 기초단체장 두세 곳 정도가 경합 중인데요. TK 봄이 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는 YS인 줄. 네. 근데 대구 민심을 보면 저는 이 정도까지 민주당이 선전하는 것이 역대 볼 수 없었던 그렇죠. 전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이 2016년 총선에서 5명의 민주당 후보가 부산에서 당선되니까 부산이 디비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대구가 디비지려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만큼 높은 대통령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을 등에 업고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한다라는 것. 그게 변화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면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높게 나오는 건 여전히 이 그렇죠. 보수 성향 기반이 남아있는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경북 지역의 무소속 후보들을 누가 지지하느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무소속. 예, 상당히 큰 변화인 것이고요. 이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럼 호남의 변화는 없는데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변화에 많이 공을 들였거든요. 이 영남 출신 그리고 부산 출신의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많이 공을 들인 만큼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보수 정치 세력도 호남에 많은 사실은 공을 들였어야 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후보를 안 낸 경우도 많았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후보에도 안 냈죠. 그러니까 안 낸 지역이 많죠. 저는 이게 어느 지역은 왜 특정 후보만 찍고 특정 정당만 찍느냐라는 것은 얼마만큼 정말 진정성 있게 공을 들였냐. 이것이 저는 아니 지난 총선 때 네. 호남에서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민주당을 경쟁하는 정당이. 그런 반면에 영남은 그런 정당이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구가 바뀌려면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50대 표심을 먹어야 하는데 PK 같은 경우는 부울경은 50대가 민주당 지지가 높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나 대구에서는 아직은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50대 표심을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대 대결 구도가 대구도 강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대체로 나오는 선거 여론조사에 일관되게 보여주는 모습이 20대, 30대, 40대는 민주당 쪽으로 50대, 60세 이상 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간다면 이 보수 표심의 변화, 영남권 특히 TK에서 반드시 저는 새겨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TK 지역에서는 어쨌든 대구는 뭐 붙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벌어지고 있다. 대구 쪽에서는. 대구는 그렇게 많이 안 벌어지고 경북은 좀 벌어지는 양상. 오히려 경북이 더 많이 벌어집니까? 예. 그래서 변수는 이제 그 보수가 붕괴된다. 보수 위기론과 북미 정상회담 효과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자, 이 그 광역단체 중에 지금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변수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에 저는 뭐 거의 없는데요.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거는 이제 경남하고 울산 정도인데. 경남, 울산. 좀 차이가 그래도 꽤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노컷 뉴스 보도로 경남이 다시 붙었다. 이런 보도가 있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자체 조사를 여러 번 하는데 네. 아마 이제 과거에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예요? 예. 과거라면 얼마나 과거를 뭐 한 1, 2주 전에 조사했던 결과가 일부 뭐
10%포인트 네. 격차를 좀 보인 조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 그 뒤로 또 조사한 것은 지금 언론사에서 조사한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좀 더 벌어진 2주 전쯤에 그렇게 붙었던 여론조사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네. 근데 그게 왜 2주 후에 보도된 거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자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고요. 보도 시점은 보도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를 초점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보도 시점도 아니죠. 이거 정당은 비공표 네. 조사하기 때문에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누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당에 공표할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들었을 수도 있군요. 그렇죠. 예, 나중에 기자는 들은 2주 전에 조사인지를 모르고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 지역이 뭐 유무선 비율을 좀 다르게 했을 때의 결과가 편차가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 지역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는 곳이 울산이나 경남이라는 이야기는 과연 이곳에서 이 바닥의 현장의 표심은 뭘까 또 뭐 샤이보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도 이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또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후보들 모두들 경계하는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이라면 그래도 울산 경남 쪽이다라는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지역 할당을 줄 때 도시와 농촌을 같이 묶어서 권역별로 두는데 이걸 도시의 특성과 농촌의 특성을 극대화해서 별도로 쿼터를 줘서 조사를 하면 예를 들면 농촌은 유선 비율을 많이 높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대5라든가 유무선 비중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약간 이제 적극성을 보수 쪽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들이 좀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숨은 묘수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최대한 드러날 수 있는 형태가 지금 약 10% 정도의 갭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네. 재밌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네네. 홍준표 얘기는 네. 선거 전에 한 번 더 뵐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시영, 배종찬 두 분이었습니다.